중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에 보류하면서 요소수가 없다고 하니까 뭐다 하나씩 살라고 지금 하는 건데. 생업이 걸린 화물차 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안녕하세요.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입니다. 최근 또 요소수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며 다시 또 금소수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트럭커 여러분들은 기름 걱정, 일 걱정보다는 요소수 걱정을 하면서 일상 업무를 또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요소수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길래 원재료인 요소가 문제인데 요소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재료인가요? 왜 이런 요소수 대란이 2년마다 한 번씩 오고 중국의 의존도가 90% 이상 가까이 되는지, 자, 오늘 시간에는 이 요소수의 요소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대안은 없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요소수를 늘 사재기를 해야지만 마음 편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3개월의 비축량밖에 없다라는 대한민국의 요소. 자, 그렇다면 3개월 뒤인 대한민국의 요소수가 바닥이 나는 걸까요? 또 수송기 호주에 띄워서 비싼 또 금소수 사와야 되는 것인가요? 자, 오늘은 요소수에 관련된 요소 이야기까지 싹 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대한민국 매번 이런 요소수 대란 겪어야 되고 그 대책은 없는 건지, 왜 우리가 못 만드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안일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2년 전 우리는 이미 똥줄 타는 경험 한번 했습니다. 트럭들이 일이 없어 멈춰선 게 아닌 요소수가 없어 트럭을 세워놓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속도로 주유소에 요소수를 넣기 위한 트럭 행렬이 몇 킬로가 서 있는 모습을 봤고요. 근데 이거를 또 반복한다? 정말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물류가 요소수 때문에 멈출 수 있다, 충분히 보여드렸는데 그걸 또 반복하시겠다. 전기 트럭을 사고 수소 트럭을 사면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런 또 대책, 친환경 트럭 대책의 일환인지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요소가 무엇인지, 왜 대한민국에서는 요소를 만들 수 없는지,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 되는지, 대한민국에는 왜 3개월치밖에 비축을 하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소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길래 디젤 경유 차량을 멈춰 세우기까지 할까요? 우리가 우레아라고도 하고 에드블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요소수 말 그대로 요소와 물을 2대1로 혼합한 화합물인데요. 왜 디젤 차량의 엔진에만 이 요소수가 꼭 필요로 한 것일까요? 디젤 엔진 특성상 내부 온도와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만나 질소산화물이라는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체 유해한 NOx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해 요소수가 뿌려지는 겁니다. 배기저감 장치, 우리가 흔히 SCR 장치라고 하는 이곳에서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 질소산화물 NOx가 깨끗한 물과 질소로만 배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젤 차량의 요소수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근데 제 차는 디젤 차량인데 요소수 안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할 뿐인데 어떻게 트럭을 멈춰 세운다는 말씀인 건지. 자, 점점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 배기가스,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뭐 디젤 차량,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디젤 차량, 모든 차량에 확산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디젤 차량은 이 질소산화물이 지금도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 차량에는 이 질소산화물, 배출가스에서 그 질소산화물을 분해해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소수구 SCR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소수를 안 넣는 차량은 이 배기저감 장치인 SCR 장치도 당연히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요소수가 없는데 왜 내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리고 내 엔진이 망가져? SCR 장치가 망가져? 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SCR 장치는 트럭 기준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비싼 부품입니다. 근데 이 부품이 망가지면 당연히 우리 트럭커 분들은 큰 데미지를 보게 되겠죠. 요소수가 없이 운행을 하게 되면 SCR 장치가 가장 먼저 망가지고요. 또 최근에 트럭들은 요소수가 없을 시 시동 자체가 스타트 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없으면은 내 트럭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소수를 넣지 않는 디젤 트럭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트럭들은 해당 사항 없이 물류를 열심히 또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트럭들이 운행은 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에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또한 조기 폐차를 공고하면서 조기 폐차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소수의 핵심 원료인 요소, 어쩌다 중국의 의존도가 아직까지 90% 이상인지, 그래서 또 이런 대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2년 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서 요소를 끊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들이 요소가 없다 보니 요소수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축량이 없었다 보니까 더욱더 큰 대란에 이어졌죠. 그러나 지금 3개월의 비축량이 있으니까 대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트럭커분들은 그때 당시에도 대란 걱정 없다라고 했지만 대란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수송기 띄어서 호주에서 공수해오고 요소수 공수해왔죠. 그리고 군에서 갖고 있는 요소수 물량도 막 풀기도 하고요. 지금도 베트남에서 요소를 조금 수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란을 막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요소를 중국 외에는 가져올 방법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달라요. 그때는 요소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지금은 요소를 생산하는 곳 연락처 정도는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3개월밖에 비축 안 했어?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요소라는 물질을 또 오랫동안 비축을 할 수 있는, 장시간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또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정도의 비축량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물질 오래 비축을 할 수도 없고 중국의 의존도가 90% 넘고, 자, 우리가 직접 생산하면 되지 이때까지 뭐 했어? 라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답답함을 여러분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요소가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기타 지역보다 10에서 15% 정도 저렴한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중국의 요소가 품질 또한 우수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중국의 요소가 베스트였던 거죠. 자, 기업에서는 공급의 다변화를 위해 기타 지역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요소를 굳이 수입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타 지역에서 요소를 수입할 경우 그 플러스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최근 또 발표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소의 품질이 또 중국이 우수하다 보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오겠죠. 자,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에서는 요소를 생산할 수 없는 거야? 요소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물질이야? 반도체보다 어려워? 2차 전지보다 어려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또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소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될까요? 주로 비료 제조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트럭, 디젤 차량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만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만들 수 없고요. 비료가 없으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 타격이 생기고 그 타격은 고스란히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어지겠죠. 자, 요소수만 만들 때만 필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비료를 만들 때도 요소가 필요로 한데 왜 대한민국에는 이 생산 공장 하나가 없는 건지, 정말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대한민국에는 이 요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왜 대한민국에서는 생산시설이 없는 것일까 였습니다. 자, 국내에도 과거 요소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 기업들, 생산 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기반으로 제조하는 중국의 원가 경쟁력에서 도저히 뒤처져서 생산 단가가 맞지 않았던 거죠. 2013년 이후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소의 생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석탄 기반으로 하는 생산 원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또한 이 요소 생산 과정에 유해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꺼려하는 그런 생산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시설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점점 친환경 자동차에 밀려나면서 디젤 경유차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요소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소의 생산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그 기업은 뭐 총 맞지 않고서야,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요소의 생산시설은 절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찮게 생각한 요소수와 요소,
물류를 멈출 수 있고요. 비료 제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소수를 계속 비축을 해야 될지, 중국이 계속 요소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아마 대란까지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비축량밖에 없다. 3개월 이후에는요. 중국이 3개월 이후에 요소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곤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각자의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닥 정부의 정책과 대처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소수가 없어서 내 트럭을 멈춰 세웠지만 우리는 그 트럭커들, 그 트럭커 가정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내 트럭이 멈춤과 동시에 한 가정의 생계도 멈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 어떤 언론과 매체에서도 물류의 멈춤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 트럭커의 삶과 그 가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류의 멈춤이 걱정이 돼서 요소수 수급을 걱정하고 있을 뿐 우리 트럭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소수가 없어도 물류는 멈추지만 우리 트럭커가 없어도 대한민국의 물류는 멈추게 됩니다. 이상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이었습니다.